윤석열 대통령이 10월 2일 임시 공휴일 지정안을 제거함에 따라 추석 연휴가 6일로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황금 연휴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 하지만 폭염과 폭우 등으로 각종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차례상 차리기가 겁난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우선 추석 연휴가 6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제 활성화가 클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지만 반대일 거다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우선은 과일값이 굉장히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아마 올해는 네. 한우보다 비싼 사과를 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과 가격을 매일 체크를 하거든요. 네. 지금 지난번에는 이제 백화점에서 봤더니 정말로 2개에 11,000원짜리였어요. 그것도 쇼크였는데 네. 제가 청가물 시장을 가봤어요. 청가물 시장을 가봤는데 사과 작은 거는 4개가 있어요. 홍로 빨간 사과가 4개가 네. 있는데 너무 작다. 조금 크기를 큰 걸 골랐더니 3개에 10,000원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젯상에 올리기는 좀 부족한 감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젯상에는 굉장히 윤기가 나면서 흠이 없고 좀 큰 걸 고르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개에 7,000~8,000원, 10,000원 가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전통시장이 그런데 사실 온라인으로도 팔거든요. 지금 홈쇼핑에서도 세척 사과를 팔아요. 근데 일주일마다 한 상자에 10,000원씩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9월에도 지금 사과, 배뿐만이 아니라 포도, 복숭아 가격이 여전히 오를 것이다라는 분석이에요. 네. 앞서 단신에서 잠깐 전해주셨습니다만 한국농촌연구원에 따르면 사과 홍로 도매 가격 10kg짜리가 올해 7만 원대예요. 7만 원에서 74,000원대인데 이게 1년 전만 하더라도 이 가격은 거의 한 28,000원이었던 거예요. 거의 그 2배 가까이 올랐다는 1.6배 정도 올랐다는 얘기고요. 네. 배도 비슷합니다. 배 도매 가격 15kg짜리가 지금 한 51,000원대에서 5,000원대인데 지난해 한 32,000원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사실은 반드시 젯상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괜찮냐? 제철 과일이라고 하는 포도, 거봉, 샤인머스켓, 복숭아 대부분 다 똑같아요. 제철 과일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기후에 굉장히 민감하죠. 네. 봄철 이제 이상저온에 따른 피해도 있었고 폭염과 폭우가 같이 하다 보니까 낙과 피해가 상당히 컸어요. 낙과 피해가 크다 보니까 영향이 큰데 실제로 사과 생산량은 올해 지난해에 비해서 한 21% 넘게 줄었고요. 네. 생산량 자체가. 배 역시 생산량이 한 20%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돼서 예전에는 야 이게 추석 끝나면 과일 가격 좀 내렸거든요. 네. 내릴까? 정말 의문입니다. 예. 오늘도 어쩐지 운동하면서 어머니들 사과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아무래도 차례상 차리기가 겁난다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영향을 주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차례상 비용에 가장 많이 차지했던 건 그동안 사실 고기였어요. 네. 고기, 육류, 한우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래도 육류, 돼지고기, 그다음에 이제 뭐 수산물 같은 걸 좀 넣고 거기에다가 과일류, 그다음에 채소류를 넣게 되는데 물론 국탕밥이 있습니다만 올해는 아마 과일이 가장 가격이 좀 셀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지난해 이 추석 차례상 비용을 좀 따져봤더니 물론 가풍에 따라서 차례상에 어떤 항목을 넣느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지난해 추석 차례상 비용이 평균 한 31만 원대로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통시장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4인 가구 기준 한 27만 원대였고 그리고 이제 이 대형마트를 이용할 경우 36만 원에 달했는데 올해는 이제 채소 가격은 사실 조금 내렸어요. 네. 채소 가격은 이게 시설 재배를 하다든가 이제 기간 채소로 인해서 뭐 한 달에도 상추 같은 경우에는 몇 번 이제 새로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채소 가격은 좀 내렸지만 과일 가격 때문에 지금 배 출하량, 사과 출하량 자체가 좀 줄어서 정부가 지금 사상 최대로 이제 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내놓겠다라고 16만 톤에 가까운 그리고 가격도 지난해보다 5% 정도 저렴하게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선에서 소비자들이 체감하고 가격 인하를 체감할 수 있을지 여부는 좀 미지수입니다. 예. 8월 소비자 물가를 따져봤더니 3.4%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넉 달 만에 최대치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6월에 2.7%로 네. 내려왔고요.
7월에는 2.3%까지 내려와서 야, 그래도 2%를 보는구나. 이제 한은의 금리 인상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8월에 역시나 1년 전에 비해서 3.4% 석 달 만에 3%대로 복귀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네. 국제유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여기에다가 앞서 제가 폭염 때문에 이상기후에 따라서 농수산물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소비자들이 자주 사서 체감 물가를 반영하고 있는 114개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 지수는 3.9%나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거의 이제 한해내 관리 목표치 2배 이상 올랐는데 이게 지난 올해 3월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 역시 예상보다 상승폭이 다소 좀 예. 커진 면이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걱정인 게 이제 8월뿐만 아니라 9월에도 물가 상승폭이 더 높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9월 소비자 물가 어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정부는 그랬어요. 추석 좀 성수품의 수요가 가장 많은 추석에 수요가 좀 꺾이면 한풀 꺾이게 되면 한 10월부터는 다시 물가 상승률이 한 2%대로 안정될 것이다라고 둔화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물론 한국은행 역시 당시에 이제 8월 경제 전망 당시보다는 예상치에선 크게 벗어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석유류 가격 오른 거 네. 그리고 농축산물 가격 오른 것을 감안하게 되면 상승폭이 다소 커진 면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10월 이후에는 이제 개인 서비스 물가 오름세가 좀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농수산물 가격은 계절적으로 좀 안정된다 하더라도 변수들이 너무 많아요. 10월 변수들이. 네. 특히 앞서 제가 이제 국제유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국제유가가 지금 지난해 11월 이후 거의 11개월 만에 최고치예요. 지금 사우디를 비롯한 오펙 플러스가 현재 감산 배럴당 130만 배럴에 달하는 이 감산 기조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밝히니까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의 경우는 86달러를 넘어섰고요. 네. 유럽에서 지금 나오는 북해산 브렌트의 경우는 90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네. 이게 시차를 두고 반영이 돼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 주의하셨던 분들 가시면 야, 휘발유 가격이 너무 많이 너무 올랐다라고 얘기하실 텐데 이게 국제유가는 워낙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문제인데 그동안 정부는 이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예. 10월 말까지만 연장을 했거든요. 그러면 당장 다음 달에 이거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국제 곡물 가격, 설탕 가격 계속해서 러시아가 주요 곡물 이 통로를 지금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제 가격이 좀 불안합니다. 특히나 이제 지난달 오른 버스 요금에 이어서 지하철 요금까지 이제 10월부터 더 오르거든요. 네. 오르게 되면 여기나 이제 이 전기가스 요금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에도 지난달에도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는데 이런 것들까지 겹치게 되면 정부가 아무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3분기에 4분기에 가서 3%대로 안정됐다라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체감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당초에 10월부터 안정화가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미지수다 이런 말씀이실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언제쯤 물가가 안정을 찾을까요? 물가는 안정이란 말이 아니라 네. 상승세가 둔화되는 게 맞고요. 네. 왜냐? 지난해 이미 5% 넘게 물가가 올랐어요. 이미 5층에서 지금 올해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올해 3.5%라고 하면 9층까지 간다는 얘기요. 8, 9층까지. 네. 체감이. 거기에다가 내년 물가 전망도 대부분 2, 3% 넘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2, 3년 만에 10층 정도 올라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더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체감할 때 이 물가라는 게 소비자 물가라는 게 1년 전과 비교한 물가이기 때문에 물가가 떨어졌다라는 건 1년 전과 비교해서 떨어졌다는 얘기지 네. 상승폭이 둔화되는 걸 의미하지 내려가지는 않는다. 우리가 사실은 한번 오른 음식값, 석유값 내려가는 거를 못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물가가 내렸다. 계속해서 지금 물가를 감안한 실질 소득은 줄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소득보다는 물가 상승률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높을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30일부터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명절 선물 가격 상한이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랐거든요. 우선 가격 상한 올린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김영란법, 이른바 청탁금지법으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는 공식처럼 외웠어요. 네. 3,
5, 10. 맞아요. 식사 한도는 1인당 3만 원 한도 내에서 선물 가액은 5만 원, 뭐 경조사비도 5만 원 내외에서 그리고 선물 한도의 경우에는 한 10만 원까지였는데 물론 이게 이제 추석 연휴 이후에 약간 예외를 뒀고 선물 가격도 지금 평소에는 한 15만 원까지 가능한데 네. 20만 원까지로 그리고 명절 농수산물 경우에는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로 지금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식사비는 3만 원, 네. 선물은 명절 9월 5일부터 한 달 동안이에요. 10월 4일까지만 가능합니다. 그 위에는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이 한 달까지만 이 뭐 30만 원인데 1인당 접대비는 3만 원, 선물은 30만 원이니까 개입이 한 10배 가량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지금 너무나 많은 이제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네.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다라는 것을 좀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석 명절 기간에만 선물 상한액이 20만 원에서 30만 원 인상이 되는데 너무 복잡해요. 네. 이게 현물은 되고 또 그다음에 상품권은 안 되고 이런 게 좀 네.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우선 사과 배선물 세트 한 상자에 10만 원이 넘어가니 30만 원 이내 선물 보냈어요. 사과 배선물 세트를 현물을 보냈어요. 이건 가능해요. 그런데 아니 너무 무거워. 그냥 백화점 상품권 30만 원 보내고 사서 드세요. 네. 이거는 안 됩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백화점이나 이제 대형마트 상품권의 경우에는 이 30만 원이라는 금액이 안 된다. 바로 이건 현금화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상 금전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외했고요. 또 그다음에 이번에 현물보다도 그동안 우리는 온라인 기프트콘 굉장히 SNS성으로 이제 이 선물을 주고받는 게 유행처럼 번지다 보니까 네. 지금 상품권도 이제 포함시켰어요. 이른바 이제 온라인 기프트콘, 문화상품권. 문화상품권이라는 것은 뭐 영화, 연극도 볼 수 있고 스포츠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상품권도 선물하는 것은 가능한데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5만 원 이내, 5만 원 이내에서 가능한 거고 커피의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금액 정액권이 있어요. 만 원짜리,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정액권 기프트 코드 카드를 줬다? 이건 안 됩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뭐 커피 플러스 조각 케이크 합쳐서 이런 선물한다? 이건 가능하지만 네. 정확하게 금액이 찍혀 있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든다면 이제 깡이라고 하죠. 이런 카드를 갖다 주고 현물로 일정 부분 할인해서 현금화 가능한 것은 제외가 됩니다. 네, 이게 저도 조금 헷갈리는 게 공직자 등이 이제 5만 원 이내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이 온라인 상품권도 가능한데 백화점 상품권은 안 되고 대형마트도 안 되고요. 또 대형마트도 안 되고요. 네. 근데 커피 전문점 기프티콘 중에서도 이제 금액이 써져 있는 것도 가능한 겁니까? 금액은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죠? 만 원, 3만 원, 5만 원짜리 기프트 카드를 선물하는 건 안 되고요. 네. 앞서 제가 뭐 아메리카노 플러스 조각 케이크 한 조각 해서 17,800원입니다. 네. 금액은 있지만 그건 사실은 현물을 주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봐서 지금 그렇게 이 5만 원 이내 기프트콘 선물은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아니 네. 이게 선물 가격 올리는 거랑 뭐랑 차이가 있느냐. 눈 감고 이제 아웅 아니냐. 이거 김영란법에 이제 취지에 훼손된다라는 예. 불만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체된 민생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라고 권익위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은 커피 쿠폰은 5만 원짜리 가능하지만 기존 김영란법에서 달라지지 않은 게 바로 식사비거든요. 이거는 3만 원 그대로 유지인 거죠? 맞습니다. 이게 식사비 기준 3만 원은 2016년 이제 법 시행 이후에 네. 한 번도 바뀌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 식사비 3만 원 기준이 어디에서 따온 거냐면 네. 이게 사실은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을 참고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20년 가까이 식사비가 이제 3만 원으로 지금 유지됐다, 동결되고 있다, 이 기준을 따르고 있다라는 건데요. 정부는 이런 이유로 해서 올해 3월이었습니다. 지난 3월 한때 내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그렇다면 식사비를 한 5만 원 정도,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를 했는데 네. 결론을 내지 않았어요. 여론의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건 사실은 음식값을 상향하는 것은 법 개정 사항도 아니에요. 시행령이면 되기 때문에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국회가 아니라 행정부 차원에서도 가능합니다. 네. 이런 불만에 대해서 권익위 측은 일단은 이제 이 문제에 대해 관한 각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검토한 후에 이제 개정을 좀 진행하겠다라는 방침이어서 아마 이제 지금 요식업체, 음식업 중앙회들 굉장히 네. 지금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20년 동안 이제 물가도 많이 올랐고요. 뭐 인건비 많이 올랐죠. 이 식자재비 너무 많이 뛰었는데도 네. 불구하고 이걸 3만 원이라는 허들을 내놓다 보니까 편법만 난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게 되면 단체로 가게 되면 총액만 찍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3만 원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신고하지 않은 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네. 아니면 뭐 각각 나눠서 결제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지금 편법이 난무하고 있어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외식업계에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어쨌든 지금 뭐 20년 동안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식사비를 상향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이 부분에 맞습니다. 대해서도 좀 공감을 하십니까? 맞습니다. 외식업 중앙회의 경우에는 지금 김영만법 시행 이후에 일단 식자재비,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이제 종업원 구인난을 포함해서 지금 뭐 임대료, 가스비, 난방료 전부 오르지 않은 것이 없다. 실제로 김영란법 시행 당시에 201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6,000원대였거든요. 네. 지금 뭐 9,600원, 내년에는 9,800원입니다. 거의 60% 인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세 이 음식점 사장님들의 경우에는 지금 현실 기준과는 좀 맞지 않다. 왜냐하면 10,000원 이내에서 먹을 수 있는 한 끼 식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우리가 늘 외식 물가 많이 얘기하면서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 좀 편법으로 앞서 제가 영수증 이제 간헐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대로 유통업계는 활기를 띠는 모습이거든요. 20만 원대, 30만 원대. 선물 예약률도 껑충 뛰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 고가의 선물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현명한 명절 선물을 선택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명절 제일 부러운 곳이 있어요. 네. 국회의원 회관에 보면 추석 선물이 쌓여 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네. 저건 좀 기부하면 안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품목별로 보니까 이제 선물 줄 수 있는 사양량이 20만 원, 30만 원 늘다 보니까 예. 실제로 이 백화점이나 유통업체가 이 고가 선물에 굉장히 좀 마케팅을 치중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 30만 원대 선물 예약이 기존에 비해서 70% 이상 뛰고 가장 수혜를 보고 있는 건 뭐냐? 한우였어요. 한우. 한우. 네, 그동안은 한우를 어떻게 10만 원으로 쪼개느냐 굉장히 불만이 많았었는데 30만 원으로 되니 한우 가격 자체가 좀 떨어졌는 데다 수요까지 늘다 보니까 가장 매출 신장률이 높은 건 한우 선물 세트가 88%로 가장 많았는데요. 사실은 이제 비싼 선물도 물론 좋겠지만 지금 앞서서 경제는 제자리 걸음하고 있고 물가 감안하면 사실은 소득은 좀 줄었거든요. 네. 이게 좀 이런 분들을 위한 이제 팁을 좀 드린다면 사실은 물질보다도 선물은 마음이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받는 사람의 어떤 취향이나 경험을 좀 선물하는 것. 뭐 굉장히 좀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을 예약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부모님들한테 이제 명절 지낸 이후에 스파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다든가 아니면 가장 좋은 건 트롯 가수들의 이제 티켓을 선물하면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명수 티켓은 잘 못 구한대요. 그죠. 웃돈 주고 해야 되니까 고가인데 하여튼 직접 이제 좀 손으로 만들었다든가 손으로 만든 선물도 좋겠죠. 네. 거기다가 이제 마음이 담긴 편지를 좀 곁들이신다면 구태여 이제 뭐 돈으로 사실 그 사과 상자 하나 보냈는데 10만 원이 넘었어요. 네. 그냥 부모님께 현금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20만 원, 30만 원을 더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선물 액수보다도 네. 이제 좀 선물을 주는 마음을 좀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선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물가 상황 그리고 현명한 소비 방법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